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16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 폭증 속에 입원 환자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의료진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의료 붕괴 사태가 우려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부스터샷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일부터 회의를 갖고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자 겨울방학 후 개학을 앞둔 각 도시 교육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시 폐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다음 주 개학을 하루 연기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LA통합교는 또 방역 지침도 강화했습니다. 교직원의 첫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첫 마스크는 최대한 착용하지 말 것이 요구됩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 배송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인사회 각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이 어제 일제히 2022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무식은 생략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에릭 카사티 LA 시장이 2023년까지 렌트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보도국이 새해를 맞아서 2022년 한 해의 경제 문제를 진단해보는 전망 시리즈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부문별 경제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어제 장중 시가총액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13% 넘게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훈풍이 불었습니다.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렸던 바이오 벤처 기업 테라노스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스에게 사기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 개편 방안을 놓고 이틀째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권을 줄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길지 관건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수사 초기에 이재명 후보 측근들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통화였을 뿐 의혹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04대 122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세크라멘토와 오늘 홈 경기를 갖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울버햄프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42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
이민세 회장 강일환입니다. 2022년 이민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제도 완전히 살아나서 모두가 살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직 팬데믹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 한인 상무인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교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일상을 되찾고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의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This is City Council Member John Lee, representing the 12th District of Los Angeles in the Northwest San Fernando Valley. Happy New Year to all of you Radio Soul listeners and to everyone in the Korean community. We've dealt with so many new challenges in these recent times, but I know that together we can overcome anyth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ish you all a very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박형만입니다. 또 제가 남가주 한국학원의 이사장 하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이제 보일 것은 우리가 도약한다. 앞으로 우리 남가주 한국원이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굳건히 약속드리며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어제 100만 명을 넘어서 108만 2,549명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사망자는 1,68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른 어느 국가에서 보고된 것보다 많다며 기존의 기록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 59만 명의 거의 2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의 기존 최다 기록은 델타 변이 확산 당시 5월 인도에서 보고된 41만여 명입니다. 2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의 실제 신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만큼 결과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연휴 기간 감염자 보고가 지연된 것은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항공편이 결항하고 학교, 사무실이 문을 닫는 등 여파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도 거의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감염돼 입원한 사람은 현재 10만 3,329명으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작년 9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CNN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14일 14만 2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작년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당시에도 10만 명 이상이 입원한 바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자 미 전역 병상의 4분의 3이 채워졌습니다. 또 전체 입원자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명 가운데 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감염자도 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자 가운데 코로나 환자는 전체의 25%, 또 중환자실 전체 병상 점유율은 78%까지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CDC 자료를 통해 보면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매일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코로나로 입원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 입원 환자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고 입원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자 FDA는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까지로 확대하기로 어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폐쇄를 두고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FDA가 추가 접종 허용 나이를 현재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것입니다. 또 추가 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부터 15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돼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수백만 명의 아동이 곧바로 추가 접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Now, if a student tests positive, other students can take the test and stay in the classroom if they're not infected, rather than closing the whole school or having to quarantine. We can keep our K-12 schools open.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와 뉴욕주는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늘려 양성이 확인된 학생만 집에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We are going to keep our schools open and ensure that our children are safe in a safe environment. The transmission rate was less than 1% inside a school. In a household, it was over 15%. 하지만 뉴저지주와 미러키시 등 일부 지역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감염자 확산 탓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 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전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LA 통합교육부가 겨울방학 이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어제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오는 11일 개학 이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어제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개학 전 학생들의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LA 통합교육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예약할 수 있고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 코로나 음성 결과는 오는 9일까지 데일리 패스 시스템에 업로드돼야 됩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도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당 의료진 브라이언 모나하는 연방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사당 내에서 하루 수십 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일주일 평균 감염률이 1% 미만에서 13%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많은 의회 종사자들이 대면 회의와 청문회를 줄이고 원격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 발견된 61%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것이며 델타 변이 감염은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백신 미접종자 감염도 있지만 대부분 접종자에게 나타나는 돌파 감염이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은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어제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기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인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판사는 2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며 코로나의 대유행을 빌미로 미국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판결은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현재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사실상 실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새 백신 규정을 보면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는 10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스타벅스 카페 종업원들은 물론 사무실, 공장, 물류센터 직원들도 이 같은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매장 소독을 이유로 60개에 가까운 미국 내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매장 일시 폐쇄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고, 해당 매장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투자자는 코로나로 인한 매장 폐쇄에 따른 월마트의 영업 차질이 만일 1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마트의 경쟁업체 타겟은 지난달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로 폐쇄된 매장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약국체인 CVS는 소독을 위해 10곳 미만의 매장을 일시 폐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애플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됐던 뉴욕 일부 매장에 대해서 영업시간 단축과 또 매장 내 입장 인원 제한에 조치를 내놨고, 또 별다른 설명 조치 없이 조지아와 테네시주, 캘리포니아 일부 매장도 일시적으로 폐쇄한 바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인가 없이 4번째, 5번째 백신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규정을 어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효과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지난해 10월 말 면역 저하자는 3번째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4번째 접종을 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4번째 접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오는 2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4차, 5차 접종을 받는 사람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와 의사들은 이에 대해서 백신 접종 시기를 결정하는 FDA와 CDC가 면역 저하자 등 취약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도리 세게브 박사는 추가 접종이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등 역효과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추가 접종이 일단은 안전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허가받지 않는 4차, 5차 접종이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약물 사용 권고 규정을 벗어나 처방할 재량권이 있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CDC 규정을 어기면 퇴출당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도 처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남가주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가주의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가운데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전날보다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한낮에는 어쩌면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번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2도, 42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9도, 48도, 해안 지역은 58도, 47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절기상 오늘은 소환을 맞는 한국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605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차량 전복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57번 노스와 만나는 지점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선상입니다. 잉글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7번 노스 선상 파스파인더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오렌지 콘과 철제 조각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YCC 송정호 관장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미주 한인사회 모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모든 직원들 및 자원봉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한인사회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y name is Dave Mann, and I have the pleasure of representing California's 37th State Senate District here in the heart of Orange County, which includes the cities of Irvine, Tustin, Newport Beach, and more. 2021 was a challenging year where we faced new variants of COVID-19, a slow economic recovery plagued by inflation, and a sharp rise in anti-Asian hate. But I know we're rebounding stronger than ever before. Korean Americans have always proved that with our strong work ethic and him, we can accomplish many great things. In this 2022 Year of the Tiger, let's be brave and tenacious in pursuing our goals and dreams. Thank you so much. Have a wonderful New Year.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방송은 새해를 맞아 2022년 한 해 경제를 진단해보는 새해 경제 전망 시리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섹터별 경제 전망 알아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속 기록적인 화랑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매물 부족과 높은 주택 구매력, 강력한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 수요 등에 힘입어 올해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3% 안팎을 기록했던 몰기지 금리는 올해에는 3.5%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의 공급량은 약 2달 반 정도에 불과하고 완공된 신규 주택의 재고는 거의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증가로 아파트 수요를 부채질하면서 지난해 아파트 공실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공실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완전한 사무실 복귀가 더뎌지면서 올해 사무실 공실률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창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업계는 지난해 업체들의 파산과 매장 폐쇄, 인력난으로 가장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에는 의류산업의 디지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업체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대세였으나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을 높이고 빅데이터 및 분석을 사용하여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개발 없이는 점유율 확보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매업은 많은 주민들이 교외로 이동하면서 인구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지출 확대 현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심화로 무역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의료 분야는 지난해 전례 없는 도전을 받았는데 의료 종사자의 부족은 올해에도 쉽지 않음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의 경우 올 한 해 여행객 수가 38%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사실상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추이에 올해 여행업계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이 돼야 여행업계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지난 한 해 많은 은행들이 기술에 투자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수합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지점이 폐쇄되고 지난 한 해 은행의 총 인수합병 거래 금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활발한 인수합병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타운의 경제 주체가 2세, 3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한인은행권을 이에 대한 많은 준비와 확실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2022년이 될 듯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행 영업의 주 고객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에리카 세대 LA 시장이 오는 2023년도까지 LA의 렌트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주들은 상반된 입장을 전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이 2년여 가까이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까지 렌트비 인상은 없다고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전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는 2020년 4월에 서명해 시내 65만 개의 주거 유닛의 렌트비 안정을 위해 렌트비 인상을 금지한 긴급조례안이 올해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렌트비 인상은 2023년까지 금지되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LA 시내 렌트비 인상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고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전했으나 LA 시내 건물주들의 입장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건물주들은 모기지와 유틸리티 비용에다 수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시가 쓰레기 처리에 벌금을 물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 당국에서 렌트비 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우스 LA에 거주한 한 주민은 매달 $900 렌트비가 8개월치가 밀려 있는데 프로그램에 승인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렌트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시 규정을 위반하며 렌트비 인상을 시키고 퇴거 명령으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LA 시내 렌트비로 인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중부지법이 모든 배심원 심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커리 K. 그레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중부지법 행정직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일시적으로 재판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은 모든 민사와 형사 배심원 심리를 3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LA 카운티 내의 아시안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LA 인구 증가는 아시안이 견인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감소했고 아시안이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전체 인구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은 처음으로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만약 아시안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LA 카운티 전체 인구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진단됐습니다. 2020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LA 카운티의 아시안 인구는 10년 전의 조사 때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인구 성장률은 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시안 인구 증가율이 가장 컸던 인종은 인도계로 39% 증가했고 이어서 중국계가 18%, 필리핀 11% 순이었습니다. 한인은 8%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한인의 인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LA 카운티 아시안 인구의 14%가 집계돼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인 민족은 중국계로 32%, 필리핀이 23%, 한인이 14%, 인도 7%, 베트남과 일본 순으로 많았습니다.
언제 은퇴하기를 바라십니까? 미국인들은 평균 62세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산이 조금 틀려요. 설문조사는 45만 달러 투자 자산이 있는 7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2세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하지 않은 미국인 가운데 83%가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한 반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안전하다는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79%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티시스의 투자자 인사이트 센터에 따르면 은퇴와 관련해 그 시기와 은퇴 자금의 필요 액수, 은퇴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한도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조기 은퇴에 관한 질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예정보다 10년을 앞당겨 은퇴하고 싶다면 지금 서둘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이 어제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무식이 생략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로 새해 첫 업무일에 대면으로 치러지던 시무식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에 전 직원들이 모여 상견례 겸 시무식을 진행해왔던 LA 총영사관은 3일 시무식을 생략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회도 3일 시무식 없이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새해 첫 업무일 아침 일찍 전 직원들과 시무식을 통해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다지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은행장의 신년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동영상이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체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케빈 김 행장은 3일 직원들에게 전달된 동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CBB뱅크의 조앤 김 행장은 이메일로 전 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하와이 오하나뱅크 인수합병으로 CBB뱅크의 시장이 확대된 것을 발판으로 새해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미은행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안전지침에 따라 시무식을 개최하지 않고 반일이 행장이 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며 이 동영상에는 타주 지점과 본부, 본점 여러 부서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도 함께 담았습니다. US 메트로뱅크도 김동일 행장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올해에도 자산, 예금 대출을 모두 25% 이상 올리고 적어도 신설 점포 하나와 대출 사무소 한두 개를 더 오픈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오픈뱅크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대체했습니다. 주요 단체들의 신년 할애식도 라스트 미닛에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당초 4일 열 예정이었던 신년 할애식을 취소했고 당초 4일 한인타운의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시무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LA 평통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기는 무리라며 시무식을 취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첫 백악관 일정으로 육류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변수를 작용해서 자칫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이 물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말 연초를 델라웨어주 자택과 별장에서 보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 귀환해서 소규모 농장, 목장 업체들과 육류 가격 인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소규모 가공업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경제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수입된 고기라도 미국에서 가공하면 미국산으로 표기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 미 농무부가 전면적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대형 육류 가공 업체를 겨냥한 조치로서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대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현재 육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6% 올랐고 특히 소고기 가격은 20.9%나 뛰어오른 상태입니다. 대형 육류 가공업체 4곳이 소고기 시장의 85%, 그리고 돼지고기 시장의 70%, 가금류 시장의 54%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시장 왜곡으로 가격 인상이 초래됐다는 것이 현재 백악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비난을 기업에 돌리려고 함으로써 백악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미국민에게 물가 인상이 중대한 우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처음으로 월 기준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입니다. 이 LNG 수출국에 올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3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LNG 수출량은 카타르와 호주를 살짝 넘었고 처음으로 월 기준 세계 1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미국 남부 걸프만에 있는 사빈패스와 프리포트의 LNG 시설이 추가로 가동된 덕분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0년만 해도 LNG 순 수입국이었는데 10여 년 만에 최다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항공업계가 5세대 즉 5G 이동통신 중저대역 서비스의 항공 안전 위협 논란과 관련해서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항공 관련 10개 단체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 중저대역 5G 서비스의 전면 도입을 연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들은 중저대역 5G 서비스가 항공 운항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적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무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는 미국 항공산업협회와 국제항공운송협회, 국내선 항공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와 버라이전은 28GHz 등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기존 5G 서비스를 C밴드로 불리우는 이 중저대역 서비스로 4.2GHz까지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중저대역 5G 신호가 같은 대역을 쓰는 항공기 전파 고도계에 신호 간섭을 일으켜서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에 AT&T와 버라이전은 당초 지난달 5일 개시할 예정이던 서비스를 1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항공업계는 이 서비스 개시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봅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일대에 폭설로 피상에 걸렸습니다. 눈폭풍은 북쪽에 있는 뉴저지 남부로 이동하면서 계속 눈발을 뿌리고 있어 눈폭풍 피해가 북동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새해에도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85,476명으로 지난 31일보다 하루 새 8,924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한편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지난 31일 겨울철 코로나 대책을 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연례 코니아일랜드 새해맞이 북극곰 수영 행사 올해도 열렸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재개된 수영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행사를 즐겼고 후원금 47,000달러를 모금해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기금 2억 5,8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고 지원 자격은 주택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21일 이후에 수입이 감소됐거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비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와의
크립토닷컴 아레나 홈 경기에서 104대 122로 패했습니다. 이 폴 조지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퍼스로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팀을 만나면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킹스와 오늘 홈구장인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LA 레이커스는 예상됐던 대로 라존 론도를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가드진이 부상으로 빠진 클리블랜드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서 라존 론도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서 가드진을 메우게 됐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던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에는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붉은 함성과 함께 월드컵 4강 신화를 써내려갔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축구사를 넘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축구라는 것 하나가 골 하나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과 소속감과 만족감 또 애국심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스포츠였나라는 것을 월드컵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2002년의 유산은 20년을 지나 카타르까지 이어집니다. 한일 월드컵 이후 우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해외파가 대표팀의 핵심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황의조 등 해외파 전력은 2002년 이후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역대 최장수 사령탑으로 등극한 벤투 체제 하에서 대표팀은 갈수록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난적 이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4승 2무로 A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축구대표팀. 대표팀이 오는 27일 레바논을 이기면 본선 조기 확정도 가능하지만 최종 목표는 월드컵인 만큼 끝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을 각오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이 저희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종 예선에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4강 신화 20주년이라 더 특별한 카타르 월드컵을 향해 벤투호는 오는 9일 국내파 위주로 소집돼 터키 전지훈련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